유비가 세상을 떠난 뒤 제갈량은 오나라와의 동맹을 다시 한번 굳건히 다져놓습니다. 하지만 평화는 그리 길지 않았죠. 이번 이야기는요, 전혀 다른 두 개의 전장에서 벌어지는 정말 숨막히는 대결을 다룰 겁니다. 한쪽은 혀와 지혜가 부딪히는 말의 전쟁, 그리고 다른 한쪽은 모든 걸 삼켜버리는 불의 전쟁. 아주 흥미진진하겠죠? 자,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여러분, 전쟁터 하면 보통 칼과 창, 이런 것만 무기라고 생각하시죠? 에이, 천만에요. 때로는요, 이 날카로운 혀 하나가, 담대한 기계 하나가 수만 대군보다 더 무서울 때가 있답니다. 오늘 이야기가 바로 그 완벽한 증거가 될 겁니다. 그럼 첫 번째 전장을 한번 가보시죠. 바로 총나라의 조정입니다. 이곳에서는 피 한 방은 흘리지 않아요. 하지만 국가의 자존심이 걸린 그 어떤 전투보다도 더 치열한 외교전이 막 시작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오나라에서 온 사신은 바로 장온이라는 인물. 이 사람, 당대 최고의 학식과 언변을 자랑하는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어요. 근데 좀 거만했죠. 총나라의 인재를 한번 시험해보겠다, 이런 태도로 나온 겁니다. 여기에 맞선 총나라 인물은 진복, 이름조차 생소한 학자였습니다. 모두가 숨죽인 가운데 이건 다윗과 골리앗의 지적 대결이 펼쳐지는 거죠. 장온이 딱 던진 첫 질문부터가 아주 교활하고 사람을 골탕 먹이려는 속셈이 보입니다. 하늘에 머리가 있어? 아니, 이게 무슨 소리예요? 애초에 대답할 수 없는 질문으로 상대방의 길을 팍 꺾어놓고 망신을 주려는 거였죠. 이 질문에 총나라 신하들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어떡하죠, 이거? 그런데 진복은 표정 하나 안 변하고 아주 태연하게 대답합니다. 물론 있습니다. 시경에 이르길 하늘이 서쪽에서 세상을 굽어본다 하였으니 머리는 당연히 서쪽에 있는 것이지요. 와, 정말 기가 막힌 답변 아닙니까? 이건 단순히 고전을 인용했다, 이걸 넘어서요, 학문으로 으스대로 온 상대에게 바로 그 학문으로 완벽하게 카운터를 날려버린 겁니다. 이 한 방에 그렇게 기세등등하던 장온은 그야말로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할 말이 없는 거죠. 오히려 진복의 깊은 학식과 재치에 진심으로 감탄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렇게 진복은 단 한 자루의 칼도 없이 오직 지혜만으로 총나라의 명예를 드높이는 완벽한 승리를 거둡니다. 자, 총나라에서 이렇게 우아한 말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을 때 저쪽 동호의 국경에서는 분위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진짜 불꽃 튀는 전쟁이 시작되거든요. 위나라 황제 조비가 직접 수십만 대군을 이끌고 오나라를 침공한 겁니다. 이제 분위기가 확 바뀌죠. 조비가 이끌고 온 함대의 규모는요, 실로 어마어마했습니다. 강을 그냥 시커멓게 뒤덮은 배들의 행렬이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였죠. 오나라 입장에서는 정말 나라의 운명이 오늘 내일 하는 그야말로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한 겁니다. 모두가 공포에 떨고 있을 때 오나라의 노장 서성이 나섭니다. 그는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여기는, 어찌 보면 저도 흰내가 미쳤나 싶은 작전을 제안하죠. 하지만 여러분,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야말로 진정 영웅의 지략이 빛을 발하는 법 아니겠습니까? 자, 이게 바로 서성의 기막힌 계획입니다. 들어보세요. 먼저 수백 리에 달하는 강둑을 따라서 갈대로 가짜 성벽을 쫙 세웁니다. 그리고 밤새 등불을 밝혀서 마치 철옹성 같은 거대 도시가 있는 것처럼 위장하는 거죠. 이 심리전에 속아 넘어간 위나라 군대가 저게 뭐지? 하고 가까이 다가오면 그때 불을 실은 배로 총공격을 가한다는 아주 대담한 작전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위나라 군사들은 자기들 눈을 의심했습니다. 아니, 어제까지만 해도 텅 비어있던 강둑에 하룻밤 만에 거대한 성벽이 기적처럼 솟아난 겁니다. 조비도 큰 충격과 혼란에 빠졌죠.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하지만 그 하룻밤 만에 솟아난 장엄한 성벽의 정체는 믿기 힘드시겠지만 바로 먹물을 칠한 갈대였습니다. 안개가 자욱하게 낀 강 위에서는 이게 진짜 성벽인지 갈대인지 누구도 눈치챌 수 없었던 거죠. 그야말로 완벽한 허수아비 성이었습니다. 서성의 대담함과 창의력이 정말 빛을 발하는 순간이죠. 서성의 이 완벽한 심리전에 완전히 속아 넘어간 조비의 함대는 강 깊숙이 들어왔습니다. 바로 그때 기다렸다는 듯이 강풍이 불기 시작했고 서성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죠. 불붙은 갈대 배들이 위나라 함대를 덮쳤고 강을 가득 메웠던 그 거대한 함대는 순식간에 거대한 불지역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이 끔찍한 패배 속에서 위나라는 함대뿐만 아니라
훨씬 더 소중한 것을 잃게 됩니다. 바로 한 시대의 끝을 알리는 위나라 최고의 전설적인 장수의 죽음이었죠. 그 이름은 바로 장료. 여러분 장료 아시죠? 과거 소예진에서 정말 단 수백의 병력으로 오나라 10만 대군을 물리쳐서 우는 아이도 그 이름만 들으면 울음을 그친다던 바로 그 맹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광릉 전투에서 퇴각하던 중에 오나라 장수 정봉이 쏜 화살에 그만 치명상을 입고 맙니다. 결국 장료는 이 상처가 악화되어서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황제 조비는 침공에 실패했다는 굴욕과 함께 나라의 가장 위대한 장수를 잃는 뼈아픈 대가를 치르고 허창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자, 위나라의 침공이 격퇴되고 오나라와의 동맹은 더욱 굳건해졌습니다. 북쪽의 극정을 던 제갈량의 시선은 이제 다른 곳, 바로 남쪽의 미개척지 남만을 향합니다. 그곳에서 새로운 반란의 불씨가 타오르고 있었죠. 과연 제갈량은 맹획에 이끄는 남만을 어떻게 상대할까요? 그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